자,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내에서 만들어진 일명 캐비닛 문건에 대한 추가 발표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요, 청와대는 문건 공개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새로 발견된 문건의 개요를 일부 공개한 것은 발견된 문건들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니라 일반 기록물이라 판단했고, 이 문건들의 내용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들의 개요 공개를 결정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렇게 정보 공개에 대해서, 문건 내용 공개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발표했던 게 어제입니다, 어제.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심지어 이 브리핑을 자청해서 청와대가 계속 연이어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 뭐가 결정적인 이유가 저는 됩니까? 결정적으로 야당이 이번 문건 발표에 대해서 이게 뭐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라고 하는 논란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야당의 그런 문제 제기가 제대로 먹혀 들어간 거네요. 먹혀 들어갔다기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저는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본인들의 목표는 달성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일단 청와대에 박근혜 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서류가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밝힌 거고요. 그 내용 중에 불법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은 이미 얘기가 됐어요. 나머지 서류들은 사실 나오는 것 중에 구체적으로 뭐가 불법적이냐 얘기하는 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으니 이건 검찰이나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거든요. 청와대가 이걸 할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청와대는 처음에 만약 이걸 밝히지 않고 그냥 검찰에 넘기거나 특검에 넘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당이 더 많이 공격했을 겁니다. 그걸 이렇게 몰래 갖다 주냐. 뭐가 나왔길래 대체 발표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발표를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 아니냐라고 논란이 되고 있으니 청와대 입장에서 그런 논란을 계속하면서까지 이 목록을 발표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 검찰이나 법원에 가면 조사하는 과정이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 이걸 괜히 논란을 만들면서까지 청와대가 나서서 발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명확한 것은 국민들에게 박근혜 전 정부의 문건이 청와대에 남아 있다는 걸 명확하게 밝혔고 거기에 위법적인 사실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앞으로는 얘기 안 하고 넘겨도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청와대에서는 그 방법이 더 유리하다고 봤을 수 있겠죠. 최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 청와대 캐비닛 문건 공개에 대한 속된 말로 약발이 이제 다 됐으니까 충분하다. 이제 역할을 다 했다. 그러니 이제 더 공개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입장도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 이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중한 게 아니라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뭐 굳이 이제 내용 별로 공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도 청와대에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청와대가 지금까지 3차례 그 공개를 했는데요. 1차 공개 때는 한 열흘 정도의 텀을 두고 공개를 했지만 2차, 3차 때는 그 거의 발견한 그날 우리가 이런 걸 발견했다라고 공개를 했거든요. 그처럼 이 문건을 오래 갖고 있을 경우에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공개했지 않느냐라는 정치적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공격이 심해지니까 이제 더 이상 추가 공개를 좀 막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개를 하지 않은 남아있는 부분이 청와대 안보실에서 발견된 문건이고 또 그 양이 굉장히 수천 건에 이른다고 해요. 그러면 오늘 제가 뭐 박수현 대변인하고도 대화를 나눴지만 그 내용이 상당히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내용이 많고 예민하고 공개하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많군요. 그리고 외교라는 것은 또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가 직접 밝히기보다는 문제가 있으면 검찰이 조사를 하겠죠. 그런 어떤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프로세스를 청와대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저게 내용만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거지 필요할 경우 검찰에서 요청하면 서류를 제출하거나 뭐 이런 거는 계속 진행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지금 국가안보실 수천 건 일단 청와대 내에서 찾은 거니까 분류를 해야 됩니다. 목록이라도 적어서 그렇게 해서 무슨 내용이 몇 보관실로 건인지 다시 넣어야 되는 그래서 원본은 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낸다는 거고요. 사본은 이제 검찰 내지 특검으로 이제 제출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 중에서도 아마 국정농단과 직접 관련 없는 것들은 청와대에서 양이 많은 경우에 다 넘기지 않고 폐기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 남아있는 수천 건 국가안보실 자료들은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은 아마 여기서 다 제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민감한 것만 남았고 제가 보기에는 자, 약발이 떨어졌다. 네. 이제는 민감한 내용은 좀 공개하기 어렵다. 제 생각에는 정치적인 의도로 자꾸 오인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여기서 더 가면 NLL 사초 논란이 국민들에게 자꾸 연상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여야가 달랐었는데 네네. 2012년 대선 직후였는데 그 상황을 연상시키는 게 문재인 정부에 좋을 것이 없고 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보탠다면은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원래는 월화하고 네. 계속 나오니까 기한 없이 하겠다. 네. 근데 이게 무기한으로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번 주로 대부분 전수조사는 끝내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게 지금 문건을 공개하거나 네. 이런 데가 사법부나 이런 제3의 기관이 아니고 청와대에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대척점에 있는 게 문재인 정부인데요. 여기서 지금 아까 박수현 대변인 말해 보면 위법 사항이냐, 네. 그다음 국민의 관심도냐 네. 이런 거 판단을 왜 일반 당사자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필시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자기들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꾸 공개를 하고 이러면요. 이거는 객관성을 잃고 어떤 정략적, 아까 말씀하신 정략적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박수현 대변인의 오늘 공개 정지가 네. 비록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아하. 그게 맞다. 네. 이 필요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서 압수해 와서 그 범죄 수사 과정에 하든지 네. 아니면 특검으로서는 재판부에다가 기록 송부 촉탁 신청을 해가지고 네. 그걸 재판부가 받아서 일단 판단을 하든지 해야지 어떤 일반 정치적인 이해관계 한쪽에 있는 쪽에서 계속적으로 위법이라든가 이걸 자기들이 판단해서 계속 네. 공개하면 이거는 분명히 정략적 목적이 있다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오해받기 때문에 딱 좋은 저는 상황이군요. 박수현 대변인의 그 판단이 옳았다고 봅니다. 네. 자, 이 문건 청와대 문건 공개와 관련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또 한마디 거들었어요. 네, 뭐 메가 트위터리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재명 시장이 또 빠지지 않고 또 캐비넷 문건은 도둑들의 문서다. 도둑들의 문서. 범죄 문서다. 당연히 알려야 한다라고 남겼는데요. 네. 이재명 시장이 지난 그 탄핵 국면에서 굉장히 앞장서서 이런 그랬죠. 국정농단 사건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연장선상에서 그 이슈를 좀 자기가 주도하겠다라는 네. 의지를 좀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실제로 이제 동아일보가 지난해 그 서울시 청년수당 그에 대해서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단독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네. 그날 오전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다가 오후에 갑자기 정부가 나서서 브리핑을 3차례나 하면서 막 그게 잘못됐다라고 반박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언론이 어떻게 봤냐면 보건복지부는 하기로 했는데 청와대가 뒤에서 태클을 건 거다라는 네. 평가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보이지 않는 소손이 작동했다라고 비판 기사도 썼었는데 네. 이게 실제로 이번 3차 공개 때 청년수당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청와대가 개입한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도 이재명 시장의 의지와 좀 맞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청와대 문건, 이 공개되는 걸 굉장히 꺼리고 싫어하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최순실 씨였어요. 최순실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이 청와대 문건 공개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찰이 자꾸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굳이 꼭 내용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내용 때문입니다. 내용 때문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이경재 변호사 측에서는 네. 이 지금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계속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맞다면은 네. 이거는 위법 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건 나중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고 그렇지만 이 안에 내용 여러 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의 불리한 내용이 적혀 있을 게 명백한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법원에 제출되면 증거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법관이 그게 과연 증거 능력이 있느냐 살펴봐야 살펴봐야 되니까 네. 이게 증거 능력은 없더라도 법관의 심증에 네.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주 죄를 지었다는 심증에 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지금 거부하는 거죠. 저는 이경재 변호사의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네네. 재판이 진행되고 마지막 선고 공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증거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조사하다가 증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법관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검찰이든 변호사든 네. 증거를 지속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거죠. 네. 그거 자체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이해를 해드릴게요. 그거는요. 이 형사소송법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출하는 그러니까 이경재 그러니까 제출하는 지금 거죠. 특검이 있죠. 네. 수사권이 없어요. 지금 공소 유지만 하지. 아. 그런데 수사권이 없는데 대통령 기록물 특검이 가져와서 낸다면은 이거는 그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지. 근데 제출하는 것 자체에 그 대해서 자체가 지금 그 증거 능력이 없는 걸 왜 제출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거 능력이 없는 걸 자꾸 제출을 하더라도 재판부가 이걸 자꾸 심증을 갖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막고자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아니요,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재판부 입장에서 지금 그러니까 판사 출신 변호사 얘기하시니까 제가 존중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건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 부분도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도 재판부가 판단하고 검찰 입장에서는 충분히 본인들이 이 사람이 잘못한 점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는 거죠. 제출하는 것까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건 법관이 보고 증거 능력이 없으면 없다고 판단해서 뭐 그걸 심증적으로 이용하든 말든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지만 증거 제출하는 것까지 문제를 삼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예, 공감합니다. 왜요, 변호사님? 뭐 비법조인하고 말싸움 해봤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